안녕하세요. 테이블 매니저의 이지예요. 테이블 매니저는 레스토랑 예약 관리를 편리하고 쉽게 해주는 툴을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F&B 디지털 예약 관리의 필요성과 성공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 레스토랑 비즈니스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더 좀 쉬운 언어로 같이, 그러니까 더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 잘 한번 해볼게요. 테이블 매니저가 예약 관리에 왜 관심을 갖게 되고 왜 이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예약 관리라는 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예약을 잘 받아서 손님 잘 보내고 실수 없이 좋은 음식, 좋은 기억, 분위기 이런 거 남기고, 그거 되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매끄럽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건 기본적인 거고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 예약 관리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테이블 매니저가 왜 예약 관리 솔루션이라는 프로덕트를 팔게 됐는지, 그리고 왜 레스토랑에서는 예약 관리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 하려면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레스토랑 비즈니스 되게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89학번이에요. 푸드 엔지니어링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예요. 식품공학이니까. 그래서 첫 직장이 오뚜기, 두 번째 직장이 파스텔이고, 세 번째가 TGI 프라이데이즈라는 레스토랑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된 거였거든요. 예약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그 TGI 프라이데이즈에서 16년 정도 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간 회사도 온도보더라는 멕시칸 레스토랑, 그리고 나서는 파인 다이닝이죠. 엘본드 테이블이라는, 아마 최현숙 셰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엘본드 테이블하고 어긋나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셰프 드리븐 레스토랑을 엘본드 테이블에서 하스피탈리티 드리븐 레스토랑으로 바꾸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하스피탈리티 경력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인정받아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다시 셰프 드리븐으로 새로운 셰프 영입하고 하면서 제가 엘본드 테이블 있을 때 테이블 매니저라는 이 솔루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연후로 지금까지 테이블 매니저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비즈니스였거든요. 그리고 테이블 매니저하고 엘본드 테이블 사이에 저는 양식 경험만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한식에서도 이런 예약이라는 거,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오퍼레이션적인 측면에서 달라지는지 궁금해서 잠깐 한식 브랜드에도 있었어요. 아마 신화푸드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엔지니어였다가 레스토랑 비즈니스로 오게 된 건 제가 특별히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서울 살다가 첫 직장 오뚜기였는데 너무 이제 충북 음성, 그때 한참 오뚜기에서 참기름 이제 만들어서 팔 때였는데 그때 이제 큰 동네 있다가 작은 동네 가니까 좀 그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아무튼 그러면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처음에 TGI 프라이데이즈 들어갔을 때 예약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 방식, 그리고 엘본드 테이블이 있을 때 파인 다이닝이죠. 캐주얼 다이닝 아니고 거기서 예약을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또 잠깐 신화푸드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예약을 관리하는 방식, 이게 간극이 한 22년 차이 나거든요. 그 안에. 근데 예약을 관리하는 방식은 제가 처음 TGI 프라이데이즈 들어왔을 때나 파인 다이닝으로 갔을 때나 그냥 다 똑같았어요. 회사에서 아니면은 매장에서 알아서 예약에 대해서 메모하고
그리고 그게 월별이든 뭐 분기별이든 차곡차곡 계속 이제 쌓아갔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와, 나 진짜 많은 고객을 상대했고 많은 고객들의 연락처랑 DB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막상 그때 왜 TGI 있을 때는 중간 TGI 프라이데이즈가 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썩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했던 때죠. 그래서 막상 이제 이 손님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DB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동안 왔다 간 손님들의 DB는 그것도 예약을 한 손님이면 뭐 이렇게 그냥 워킹으로 들어와서 식사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B를 활용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엘본드 테이블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뭐 TGI 프라이데이즈나 엘본드 테이블이든,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신화푸드, 거기서든 장부도 똑같고 우리가 쓰는 거 다 똑같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심할 수 있는데 그냥 휴지 조각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그 장부라는 게 그 상태로는 별로 이제 쓸모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특히 한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영자하고 육자하고 저는 그게 구분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을 쓴 건지 육자인 건지, 그러니까 전화번호 틀려가지고 엄한 사람한테 전화하거나 이랬던 적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고 해서 또 많은 이제 솔루션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전화번호를 남기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더 뭐 어떤 문자를 보내든 뭐 원하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레스토랑 친화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좋은 툴이라고는 하는데, 일단 레스토랑들이 원할 때 레스토랑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손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손님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세세한 정보들까지는 이제 이런 솔루션들은 채워주질 못하는 게 뭐 제가 봐서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러면 이제 어떤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이게 현장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일하는 우리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또 우리들이 대하는 이 손님들에 대한 존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 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네. 테이블 매니저가 그걸 뭐 끝냈다, 완성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레스토랑들에서 테이블 매니저라는 솔루션, 예약 솔루션을 어떤 이유로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쓰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이익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마카세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셰프님들이 혼자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셰프님들 만나보면 가장 큰 불만이 혼자 막 일단 음식 만지던 손으로 전화든 휴대폰이든 이런 걸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와도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테이블 매니저에서는 전화를 만약에 못 받게 되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매장에 전화를 하면 무조건 그 링크를 다 보내줘요. 그래서 지금은 전화로 예약을 하더라도 다음에는 그 받은 링크가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이게 전화할 때마다 그 링크가 오니까 한 번쯤은 이제 링크를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예약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언제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를 다 남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주차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어떤 특별한 행사라든지 이벤트에 대한 안내 같은 것들도 그 안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게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통화 끊었다가 다시 또 주차 생각나가지고 차는 될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화가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앨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마카세 뿐만 아니라 근데 특히 오마카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화를 굳이 받지 않아도 그 예전엔 그러니까 전화를 또 안 받으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본사로 연락이 가요. 여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예약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링크를 보내주니까 굳이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전화를 씹는다 할지라도 손님이 뭐 화가 나서 전화를 본사로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뭐 그런 얘기를 한다 그 원망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손님을 놓치지 않고 다 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벽제갈비에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그냥 또 전화하지 않고 바로 그냥 경복궁 이런 데다가 전화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전화 받아서 예약되면 그냥 이제 예약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거나 아니면 전화를 안 받았다. 근데 예약을 할 수 있는 다른 링크가 오게 되면 이제 일단 눌러서 왜냐면 난 먼저 여기를 예약하려고 전화를 한 거니까 그냥 전화가 씹는 걸로 끝이 씹어버리면 다른 데로 가게 되지만 다른 대안을 주게 되면 그 대안에는 반응을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 레스토랑을 픽해서 예약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1인 레스토랑 요즘 많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는 아주 이익이 많을 것으로 봐요. 그 또 하나의 레스토랑은 여기는 손님들이 되게 많이 붐비는 그러니까 가격대가 높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젊은 층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그 분위기라든지 딱 그 MZ 세대에 맞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 가격대도 적당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람이 몰리죠. 특히 그 신논현동에 논현점에 있는 레스토랑이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의뢰를 받았을 때는 근데 이제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네이버가 실시간 예약을 컨펌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예약이 있다는 거를 던져는 주는데 실시간으로 예약이 됐다 안 됐다를 결정하는 건 레스토랑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약을 주로 하는 게 또 이 젊은 친구들이 뭐 학교 다니거나 회사 다니거나 하니까 결국엔 주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손님도 제일 많은데 그때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거죠. 아니면 네이버에서 그 예약 알림이 제일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지금 예약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일일이 답변을 그 시간에 못 해줘요. 그러니까 늦어지게 되는 거죠. 테이블 매니저 이제 더 예약이라는 API가 있거든요. 이걸 활용하게 되면 그 예약을 실시간으로 현재 매장의 테이블 예약 상황을 읽고 네이버의 예약 의뢰를 받아서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예약이 된다 안 된다를 그 자리에서 결정해줘요. 어글리 스토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가장 이제 큰 챌린지였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하이엔드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 모이는 게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룸 베이스로 돌아가거나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이런 곳들은 예약인 경우가 많고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더 안전한 이제 식사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장소가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곳들은 대부분이 그 예약을 하게 되면 무조건 선금을 내야만 돼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그 자리에 대해서 뭐 한 2시간 정도 식사하는 시간 동안 이제 그 자리를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간에 이제 취소나 이런 건들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생기게 되면
보통은 이제 통장 입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하는 직원들이 바쁜데 예약이 취소가 되면 통장 번호 물어보고 우리 통장에서 또 돈을 빼서 또 줘야 되는데 이게 뭐 공인인증서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게 되면 또 제가 경험했던 거는 매장에서 토요일 날 누군가가 예약을 취소했어요. 근데 공인인증서는 본사에 있는 그 재무 담당자한테 있고, 그러니까 취소 금액을 그 자리에서 이제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영업점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빼주고 월요일 날 이제 담당자 출근하면 그때 또 전화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약 취소라는 게 되게 단순한 일이고 한 건이지만 이게 한번 꼬인다고 치면 엄청나게 일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실수로 이게 며칠 지났잖아요. 그래서 까먹고 그냥 처리를 안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한 보름쯤 있다가 정산할 때 돼가지고 이제 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때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이제 되게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게 되죠. 테이블 매니저에서는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돼요. 그러면 바로 예약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손님이 승인한 예약금을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취소할 수도 있고 또 여기는 한식 브랜드인데 여러 개의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담채란 이름의 여러 개의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기적으로 손님들한테 문자로 이벤트를 보내요. 그러니까 월 초가 되면 그 전월에 그러니까 최근 3개월 아니면 최근 1개월 동안 다녀간 손님들한테 감사의 문자를 보내면서 어떤 뭐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더 플러스 해준다든지 하는 마케팅 문자를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끝나면 이제 매장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지난달에 왔던 모든 손님들의 DB를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그때서 이제 예약 장부를 보고 엑셀에 옮기든지 해서 이제 본사에 주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럴 때 뭐 전화번호가 틀리거나 이름이 틀리거나 이런 경우도 간혹 나오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든 유실이 돼요. 그러니까 빼먹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장부 자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마케팅 팀에서는 딱 월 바뀌자마자 바로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싶은데 왜냐면 하루 이틀이라도 빨리 알려주는 게 더 유리하니까요. 근데 이제 정리해서 보내는데 한 일주일 걸려요. 그럼 이제 일주일 뒤쯤에 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인원은 몇 명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보고해서 이제 승인 나고 하는데 또 한 2, 3일 걸리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뭐 한 10일, 보름 이렇게 지나가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화 다 되게 되면 바로 그 매장에 요구할 필요도 없이 그 담당자가 바로 솔루션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또 여기는 이제 경복궁 삿포로 하고 뭐 펜차이나 같은 한식, 일식, 중식 다 하는 이제 종합 외식 기업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영업점에다 물어봐요. 뭐 이번 추석 때 예약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추석 지금 한 달 전이잖아요. 그러면 추석 때 예약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한 추석 한 2주 정도 남으면 또 물어봐요. 지금은 어때요? 이제 그때는 이제 매일 물어보게 거죠. 오늘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매장에서 이제 관리자들이 일단 데이터를 다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것 있어야 하고 점장이 항상 응대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런 걸로 그리고 여기 영업점이 지금 아마 100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메일을 보내서 받거나 하는데 이런 게 다 사실은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시간 낭비에 가깝고요. 지금은 그냥 담당자가 들어가서 그냥 데이터를 그냥 다 쭉 뽑아서 보고 있어요. 이게 훨씬 더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죠. 온도보더 같은 경우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5,000이었나요? 저 상태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지금 업력이 지금 한 15년 된 것 같은데요. 근데도 이제 카카오 채널을 오픈한 거는 꽤 됐어요, 여기가. 근데 그 채널 친구가 저게 쉽게 그렇게 늘지 않거든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그 혹시 카카오 채널을 가지고 있다면 카카오 채널이 느는 추이가 어떤지 아마 뭐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이상은 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테이블 매니저가 지금 카카오 챗봇 예약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약을 했다 하면 무조건 카카오 채널로 친구가 된 다음에 예약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예약으로 받는 모든 손님이 그냥 카카오 친구로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온도보드 같은 경우는 그 카카오 챗봇 예약 이 채널 안에서 그 어떤 마케팅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에 반응하고 이 마케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이제 채널 추가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산재해 있던 마케팅 그 수단들, 채널들을 어쩌면 온도보다는 이 카카오 쪽으로 많이 몰아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전부 다 이제 친구가 돼서 지금 한 6개월 지났나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엄청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 5,000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17,000명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이미 2만 명 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순히 고객 DB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예약 관리, 그리고 테이블 매니저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는 뭐 예약 관리 솔루션, 예약 솔루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솔루션이란 말이 어떤 해결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뭐 앞에 있는 예약은 무슨 문제거리 아니면 골칫거리 그런가요? 근데 제가 경험할 때는 저 레스토랑 비즈니스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경험에 비추어서는 예약은 항상 저한테는 문제거리였어요. 골칫거리였어요. 그 TJ에 있을 때는 자리는 비어 있는데 사람들은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예약을 한번 잘못 받아 놓으면 그냥 이 기다리는 손님들한테 저기 자리 비었는데 왜 우리 못 들어가냐고 계속 이제 욕먹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약이라고 해서 내가 DB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막상 쓰려고 하면 엑셀로 바꾸어서 또 뭐 어디에 등록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2차, 3차에 가공하는 또 다른 프로세스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DB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제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이제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엘본드 테이블 있을 때는 막 예약 펑크 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손님들한테 팔 수도 있었던 자리인데 그냥 이제 목전에 와서 펑크 내고 하면 이제 답 없는 거죠. 그냥 그날 하루 그냥 매출 까먹고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예약이라는 거에 그리고 보면 니즈도 다 달랐거든요. 왜 고객 DB에 대해서 예약한 고객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니즈도 사실 제가 있었던 레스토랑들마다 다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테이블 매니저가 고민하는 건 이렇게 다 다른 레스토랑들의 니즈를 이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예로 든 것들은 뭐 대표적인 예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떤 곳은 스케줄을 짜는데 테이블 매니저 예약 솔루션을 활용하기도 해요. 그동안의 예약 추이를 가지고 앞으로 예약이 뭐 일주일 아니면 앞으로 2주일은 예약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거다라는 거를 그 AI로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그러면 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을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겠다. 뭐 더 필요하겠다. 이런 걸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니즈가 됐든지 간에 저희가 이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이상이에요.